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확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 기간 회담장 상공과 주변 해역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검찰 수사 의뢰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드루킹 특별검사가 오늘 발표되지만 출범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6.13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시도지사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도 상공과 주변 해역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근찬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확정된 데는 경호와 보안이 유리하다는 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만 통제하면 섬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일을 전후해 회담장 상공과 주변 해역의 통행을 제한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은 이미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모습과 호텔을 드나드는 차량을 감시하는 사복 경찰관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준비하던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일단 북한으로 돌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하근찬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일부 시설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달 둘째 주부터 평안북도 구성시 이아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의 시설물 파괴 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수사 의뢰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들끓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태까지 발표된 조사 보고서, 정리되어 제출될 개인별 보고서, 그리고 모든 대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원 행정처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지난달 말 의정부 지법을 시작으로 경력 15년 미만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원문 파일 공개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법원 행정처는 지난 5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 등 모두 98개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VIP 보고서 등 해석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20년 이상 경력의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이 재판 독립성 우려를 내세우며 형사조치 등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열릴 전국 법원장 간담회도 책임 통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이처럼 법원 내부 의견이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드루킹 특별검사가 오늘 발표되지만 출범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드루킹 특검 후보 4명은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종 후보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명 전부터 후보 2명의 이력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는데 이 때문에
2010년 MBC 감사 공모 때도 자격 논란을 빚어 공모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를 지휘해 460여 명을 사법 처리했지만 이중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후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총 65명 중 52명이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대한변협은 결국 13명의 후보군에서 4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상당수의 증거가 인멸됐을 우려가 있다는 점, 김경수 전 의원이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드루킹 특검이 각종 논란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에서 드루킹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박철환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은 당시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지시가 떨어지면은 쭉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에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박 전 실장은 당시 목격담에 대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관련된 김한수 등 실무자들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고 이들 중 서너 명이 이정현 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일했을 때 행정관으로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실장의 증언에 앞서 종합일간지 한겨레는 10년도 더 된 2006년부터 이미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측이 매크로 조작을 했으며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2014년 지방선거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에 동원됐던 댓글팀이 청와대에 입성해 이후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입니다. 그 특검법 수사 범위에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도로 특검을 발동할 필요 없이 이번 드루킹 특검으로 저는 수사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의 불법 혐의뿐 아니라 보수 야권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6.13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의뢰로 칸터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서울에선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49.3%로 1위를 지켰고 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13.6%로 2위,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10.7%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6%로 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29.2%포인트 앞섰습니다. 인천에서도 박남춘 후보를 40.6%로 한국당 유정복 후보와는 21.4%포인트 차였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불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0.5%, 울산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44.4%, 경남에선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3.3%로 모두 1위였습니다. 한국당은 그나마 오랜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불안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28.3%로 26.4%를 보인 민주당 임대윤 후보를 가까스로 앞섰고 경북에서도 한국당 이철호 후보가 민주당 오준기 후보를 앞서긴 했지만 그 차이는 7.6%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 보도할 수 있는 선거 일주일 전 마지막 조사로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에서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3.5%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 14에서 26%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제주는 문대림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제주의 표심을 제주 CBS 이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제주로 이주한 지 3개월째인 28살 김상훈 씨. 도지사 후보들을 모른다던 그는 공약 이야기를 꺼내며 문대림 민주당 후보에 쏠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지사 투표는 하실 거죠? 네, 해야죠. 문대림 후보. 제주시 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6살 양동일 씨는 대뜸 원희룡 후보가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검증이 됐다는 게 지지 이유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희룡 후보가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검증도 좀 됐을 거고. 원희룡 문대림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선택 기준도 인물론과 집권 여당론으로 갈렸습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당도 당이지만 인물 보겠죠. 또 내 주위 사람들도 인물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고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낸 정당이면은 합당하다 이거지. 직장인 25살 김다희 씨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도 끝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선택 기준 그래도 나름대로 있으실 텐데. 공약을 봐야 돼요. 어떤 후보에 좀 마음이 더 쏠리세요? 제가 오늘 한번 다시 봐볼게요. 원래는 그러면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공약을 하신 분. 어떤 부분이 더 끌리는 건지. 우선 이미지를 볼게요, 그럼. 65살 양모 씨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지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사람 찍어야죠. 그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 그거는 비밀. 문대림 원희룡 후보의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의혹 공세에는 도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원희룡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문대림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원희룡, 문대림 두 후보의 거친 공방 속에 정책 대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인입니다.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로 곳곳이 유세 차량들로 무법지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통 안전까지 위협받자 유권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대구 CBS 류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유세 차량이 도심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유세 차량들이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운 채 선거운동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회전 길목 앞에 정차된 유세 차량이 바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가려 보행자가 차에 치일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한 교육감 후보 유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의 얘기입니다. 직진차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유턴을 하는 차량 몇 대가 완전히 막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유세차를 안에 둬야 될 곳에 주정차를 해가지고 교통방해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여전합니다.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유세차 위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처럼 선거 유세 차량들이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홍보전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행위를 면제해준다고 돼 있는데 선거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유세 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많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도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진 홍보차장입니다. 선거운동 과정 중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우려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과도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류현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까요? 김영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갖게 된 영국인 폴 카버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사실 외국인의 답답한 점 하나는 여기 살면서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의견 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번에 투표할 수 있으니까 내 목소리도 들린다고 느끼거든요. 길거리 유세에 나선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란 걸 몰라볼 때가 많지만 카버 씨는 직접 후보들의 면면을 살핀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 사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는 외국인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동네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호주인 제코 즈웨출루트 씨는
이 문제를 풀어줄 지역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확 열고 살잖아요. 일부러 소리 크게 나게 하는 오토바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게를 지나면서 명함을 휙휙휙휙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두 딸의 엄마인 일본인 무나오카 사쿠라 씨는 여성 정책에 눈길이 쏠립니다. 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샌리대 같은 거를 인용 그런 뭔가 지원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자세하게 쓰신 분은 또 뭔가 믿음이 갖게 돼서 모국과는 다른 선거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즈웨출루트 씨와 중국 동포 김경미 씨입니다. 양이 왜 이렇게 많으냐, 얼굴이 왜 이렇게 크나, 한국을 볼 때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반장 선거 말고는 제 마음대로 한 거는 없어요. 반장 선거에서 선생님이 집어줬으니까 집어서 얘네 둘이 중에 한 명만 뽑아라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만 6,200여 명입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 노동계는 위헌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 현장에선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거나 달마다 금액을 달리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곤 해서 산입 확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상여금 지급 총액만 같으면 고용주 마음대로 지급 주기를 바꾸도록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땐 반드시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헌법에 있는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위헌적 조항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2조 2항에 보면 근로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식이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갖다가 의견만 듣도록 한 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좀 위반되는 것 같고요. 양대 노총은 다음 주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부산 국제 모터쇼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미래 콘셉트카를 비롯해 프리미엄 신차와 친환경차 등 최신 자동차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모터쇼인 부산 국제 모터쇼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신차 25종을 비롯해 200여 대의 최신 자동차가 전시됩니다. SUV 부문에서는 현대차가 대형 SUV인 LX2를, 아우디는 프리미엄 SUV인 Q5를, BMW는 소형 SUV인 X2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국내외 완성차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도 대거 공개됩니다. 아우디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프리미엄 세단 A8을 선보이고 토요타는 5세대 최상위 세단인 뉴 아발론을 공개합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담은 미래차와 친환경차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행사장을 채웁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수소전기차 넥소와 코나 EV, 니로 EV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친환경차를 전시합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야심차게 만든 콘셉트카에도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미래 콘셉트카인 르필 루즈를, 메르세데스 벤츠는 친환경 전기차 EQ의 콘셉트카 또는 첫 양산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는 자동차 전시와 함께 캠핑카 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연 뒤 오는 17일 폐막합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쓴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서 오늘 하루 휴가를 보낸다며 하지만 오늘로 예정된 드루킹 특검 임명은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오늘 오전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6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와 먼 바다의 가시거리는 1km 안팎에 불과해 섬 지역을 잇는 6개 항로의 여객선 9척이 운항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중미 과테말라 화산 대폭발로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85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 3일 화산 분화 이후 사망자 수가 85명으로 늘었고 공식 집계된 실종자는 최소 192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여성으로서 첫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영김, 한국 이름 김영옥 후보가 어제 현지에서 치러진 프라이머리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김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연방하권 39개 지구 프라이머리에서 지지율 25%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우선 금감원에서 안건 보고를 다시 받은 뒤 금감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갑질 택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인 UL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 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 곳이었던 대출보증기금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되며 운영자금으로 한정됐던 자금 지원 범위는 시설자금까지로 확대됩니다. 우체국 금융수신고가 예금금리 인상과 각종 수수료 폐지 여파로 7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수신고는 지난 4월 말 70조 106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에 비해 10%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곳곳으로 안개 낀 곳이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안개와 함께 대기도 정체되면서 오전에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낮에도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강원 영동 북부와 일부 경상도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 지방의 경우는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전과 청주의 기온이 30도, 춘천과 속초,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글피인 10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